폭탄 혁신한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면 충돌. 비명계 고민정 시스템 공천 무시했다. 친명 서은숙 혁신 거부가 낡은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격돌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천 때문이죠. 한마디로 공천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벌써 공천 때문에 난리 났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대의원 권한 축소 및 권리당원 권한 강화 혁신안을 두고 11일 당내 갈등이 분출됐다. 최고위원회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당내 의원 모임은 혁신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친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을 옹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던 혁신위의 제안으로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연하죠. 공천이잖아. 얘네 국회의원들은요. 배지가 생명이야, 생명. 이런 말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국회의원이야. 근데 배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도 아닌 거야.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원숭이야.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은요. 이 공천과 선거에 목숨을 건해드리거든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진짜로. 사실 김은경 혁신이 안은 저는 김은경이 싫고 그 안이 꼼수가 있다고 봅니다. 꼼수죠. 결국 비명계 쳐내려고 하는 꼼수인데 그러나 그 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따와야 됩니다. 일정 부분 뭐 저는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권 확대 이제 100%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다선 중선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그러니까 세대 교체죠.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힘도 좀 일정 부분은 받아내야 돼요. 특히 유승민이 출마한다. 이건 안 되죠. 유승민 인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영남 쪽, 그 다음에 부산 쪽, 이런 국회의원들 TKPK에서 다선이면서도 나이가 들고 노쇠한 그런 의원들은 이제 쉬어야 돼요. 제가 국회에서 국정질의라든가 또 의정활동 보면은 민주당은 좀 젊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종종 말이죠. 종종의 다수가 좀 올드해 보인다고. 그리고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중진 의원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많죠. 박대출 의원 등등. 그래서 꼭 다선이 아니라 이제는 퇴장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 요구는 셉니다, 여러분들. 그건 해야 돼. 근데 지금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안을 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상황상 비명계를 쳐내려고 하는 꼼수고 또 하나는 내년도 아니구나. 이재명이 이제 깜빵 가지 않습니까? 내년이든 올해든. 이재명 깜빵 가니까 자기 계파를 당대표를 시키려고 하는 꼼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명계를 쳐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보관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지금 거의 깜빵 가게 생겼어요. 오늘 법정에서 뭐 사람 못 알아본다 이런 황당한 안면인식 장애 발언하는 거 보면 얘도 갈 때까지 간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꼼수까지 부리고 있는데 이제 당에서 엄청 싸울 겁니다. 지금 벌써 시작했잖아요. 뭐 예상한 거고. 당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혁신은 민주당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다. 공천 문제하고 지도부 문제 이걸 거론한 거죠. 반면 친명계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다.
자, 친명계는 명분을 가진 거예요. 명분. 공천개혁, 그 다음에 지도부 선출에 대한 개혁, 명분을 갖고 있는데, 비명계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기껏 얘기할 수 있는 게 니네도 이거 꼼수 아니냐? 이재명이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이재명계의 인사를 이재명이 깜빵 가면은 세우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또 얘기 못해. 우둘려서 얘기하는데 명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예 싸우려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해야 돼요. 근데 고민정은 정치적으로는 사실 초등생이잖아요, 초등생.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재명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인사들이 민주당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재명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는 혁신안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제 비명계를 치려고 하는데, 조만간 고민정 말고 중진급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게 실현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은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민정이 앞장서서 깽깽거리고 있지만, 이게 이달 말 휴가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혁신이 안이 올라갔으니까 지도부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고민정이는 지도부니까 깽깽거리고 있지만, 지도부도 사실상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통과될 시점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분출을 하겠죠, 중진들이. 그럼 당 쪼개집니다, 이제. 이제 민주당 쪼개지는 거야. 내년 총선 재밌을 겁니다. 민주당 2개 돼요. 얘네들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2개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은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 시너지를 내는 거고, 그래서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3개로 쪼개지고 국민의힘은 2개가 합심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자유통일당이 표 깎아먹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단일화. 단일화. 예를 들어서 심상정 지역구 누가 갈 거야? 다 떨어지는데. 그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심상정에 대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내보내야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가서 어버버 말도 못하고 그러다 판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에서. 싸우는 지역, 명분 있는 지역은 자유통일당이 가고, 그래. 국민의힘 세력이 센 지역에선 또 국민의힘이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비례대표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당 지지는 또 자유통일당으로 해줘야죠. 그래서 지역은 상당 부분은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정당 지지는 자유통일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자유진영의 진영이 확실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혼자 싸운 거야, 사실은. 이제 자유통일당과 함께 해야 돼. 자유통일당이 민주당의 정의당 역할을 하는 거죠. 자꾸 정의당이 민주당을 좌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유통일당이 민주당을 우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중도 포지션을 가질 수 있어요. 중도라는 포지션. 이게 여러분들 중도가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중도라는 건요, 사실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중도는 뭐냐면은 경제, 민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안보와 정체성, 이걸 확실히 갖고 가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뭐 괜히 욕이나 처먹고 민주당에 끌려가고 정의당 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정책이 개판이야.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 책임지고,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안보와 이념, 이걸 정체성, 이걸 확실히 책임져서 같이 시너지 있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죠,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폭망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여튼 망할 거야, 얘네들.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자, 이렇게 폭망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 오늘 제가 이 김순덕 칼럼을 보면서 짜증이 확 났어요. 이 동아일보 김순덕이라는 이 대기자는 과거에 이준석 관련 칼럼을 썼어요.
제가 한번 생각난 김에 그것도 한번 찾아놔야 되겠다. 김순덕, 이준석. 이런 칼럼이 김준석의 도발.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이거 반성해야 되는 칼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김준석의 도발.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그러면서 실실 자꾸 웃음이 난다. 요새 국민의힘을 떠올릴 때 내가 그렇다. 별로 관심도 없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당이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대요. 동아일보인데. 그럼 어디에 관심 있는 거야? 적어도 정치 칼럼을 쓰는 기자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아닌데 말이죠. 굳이 생각하고 싶은 당이 아니었는데 그 당이 재밌어졌다. 85년생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재밌겠나.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요. 이준석이는 문재인 앞에 가서 고개나 꾸벅꾸벅 숙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고 문재인한테 가서 이랬어요. 이 새끼가. 자, 그러면서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홍문표나 조경태가 문 대통령과 100번을 마주 앉는데도 미안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다. 획기적인 결과 따윈 기대하지도 않는다.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면 입당 안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면 다르다. 생각지도 못한 정당이 될 것이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정당이 됐죠, 여러분들. 응? 당대표가 성상납이나 받고 다니고. 응? 이런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던 김순덕이가 칼럼을 오늘 또 썼는데 뭐라 그랬냐.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잼버리 대회를 비판한 거예요. 잼버리 대회를 비판했는데 제가 참 화나는 거는 전임 정부 탓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여가부다. 그놈의 전임 정부 탓 듣자고 국민이 정권 교체한 게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긋지긋하겠지 뭐. 그래요. 뭐 남 탓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또 뭐라 그러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김현숙은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다. 하여튼 뭐 수만 개 텐트가 들어설 갯벌 매립공사가 끝난 것이 2020년 12월이다. 현장 검증 때 공사 중이었을 거다. 그러면서 제대로 보지 않았다. 국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결국 김현숙이 다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야 취지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자, 이 윤 대통령을 또 비난을 해요. 윤 대통령은 엄연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마치 이 문제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잼버리 대회의 실패는 윤 대통령 그리고 김현숙이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원래는 잼버리 끝나자마자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많은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야 이거 서울에 오니까 대한민국 대단하구만. 이 새만금에서 이거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완전히 아프리카 후진국 중에 후진국으로 봤는데 대단하다. 이왕 온 거 더 놀다 가자 해가지고 지금 3만 명이 남아서 지금 한국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이걸 정부가 돈을 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자비로. 잼버리 대회 참가한 학생들이 딱 그 돈만 들고 왔겠습니까? 부모들이 선물 사오라고 하고 용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용돈을 지금 쫙 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은 집에서 야 이왕 간 거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놀다 와라 해갖고 돈까지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많은 걸 잃었지만 윤석열로 많은 걸 찾았습니다. 알겠냐 문재인?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과 민주당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이 돕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그리고 전북도가 제대로 못했죠. 하늘도 돕지 않아서 날이 더웠어요.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여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성공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 뭐가 준비되어 있었죠? 뭐가? 그러니까 그건 다 돈으로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그 예산이 다 어디에 갔죠? 니네끼리 다 헤쳐먹었잖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 실망했지만 지금 서울에 3만 명이 남았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전북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남았죠. 전북 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그렇지, 네가 했지.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으니까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과만 하면 돼요. 넌 위로할 필요 없어요. 양심 선언인데 정말 좀 뻔뻔한 양심 선언이 돼버렸네요. 자, 글 내용을 보니까 좀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떻게 느낍니까? 예. 잘 해석하면 자기 반성이고, 좀 기분 나쁘게 해석하면은 문재인의 정신병이 보이는 거죠. 아니, 기분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문재인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설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사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갖고 말씀드려요. 잼버리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조 원 따먹었다고 그랬죠. 표면적으로는 1,400억이지만 잼버리 한 번으로 수조 원을 따먹었습니다. 예. 자, 잼버리 한바탕으로 예산 2조 원 따낸 전북도. 대가는 나라 망신. 일단 문재인은 사과했는데 자기가 이제 유치시킨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유치한 거 맞아요. 뭐 박근혜 때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때는요 새만금에서 하려고 안 그랬어. 잼버리 대회 하는 거 좋은데요. 좋은 장소 찾고 안전한 장소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게 갑자기 새만금으로 바뀐 거예요. 문재인 때. 예,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하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하여튼 세계적인 사기꾼이에요. 세계적인 사기꾼. 이게 사기꾼 올림픽, 사기꾼 월드컵 있으면은 뭐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은 만년 우승 후보죠. 대부분 우승할 거예요 아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책임과 함께 잼버리 유치에 나섰던 전라북도의 책임도 크다. 근데 요즘 전라북도 얘기 쑥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막 유치할 때는 나서던 전라북도가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장이다. 대회 성공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코앞에서 벌어진 준비 부족 상황이 이토록 무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쵸? 자기가 주체. 행사장을 오가는 현장 인력들이 아니 이런 곳에서 무슨 야영을 해?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전북도는 나 몰라라 했다. 돈만 따먹었어요. 예산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가부, 정부는 돈만 주고 그 돈을 쓰는 곳은 전북도거든요. 근데 전북도는 돈만 처먹었어요. 올림픽과 달리 잼버리는 행사 조직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행사장 조성이 그러니까 올림픽과 달리 잼버리는 행사장 조성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보면 전북도는 애초 잼버리를 잘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거액의 예산을 타내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니 사단이 났다.
전북도는 2015년 강원도 고성을 누르고 국내 후보지로 결정이 됐다. 그 후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북도의 뜻을 역대 정부가 다 지원했다. 유치 당시 잼버리 행사장은 매립도 안 된 갯벌이었다. 전북도 내에서 반대가 많았다. 이미 조성된 새만금 내 다른 부지에 나무를 심고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갯벌을 매립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매립공사는 2020년 시작돼 잼버리대의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야 끝났다. 사전 점검차 작년에 8월이었다고 합니다. 프레임 잼버리에서조차 행사 2주 전에 전격 취소됐다.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한 거예요. 미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을 구실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배수 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무 한 그루 없고 물이 흥건한 진흙탕 매립지에서 국제 행사가 열렸다. 한국은 국제 망신을 뒤집어 썼는데 전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최소 2,600억 원, 거의 3조 가까운 직간접 예산을 따먹었다. 잼버리 행사에 필요한 메인센터 건물은 480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행사 때까지도 다 짓지 못했다. 내년에 완공 예정이다. 매립 비용 2천억 원, 1,000억 원이 넘는 잼버리 행사 예산 외에도 잼버리 유치 이후 착공된 고속도로에는 4,200억 원이 들어갔대요. 고속도로 깐다고. 여기에 연계되는 도로 건설에 1조 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인 새만금 국제공항에도 8,707억 이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누가 납득이나 하겠는가? 잼버리 그 뻘밭으로 끌어들이려고 공항 짓고 다리 짓고 별 짓거리 다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지네끼리 다 해쳐먹은 거야, 다. 국제 행사를 미끼로 대규모 국가 예산을 따내는 지자체의 한탕주의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은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4,300억 원을 쏟아붓고 국제적 대망신이 됐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공문서까지 위조했다. 이제 새만금 잼버리로 호남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거 지역 토호 세력들이 다 해쳐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현철님 감사합니다. 애국하시는데 도움 못 드리고 항상 고생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도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돈이 어디 갔냐를 지금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보도가 하나 떴어요. 결국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수사해야 돼요. 예. 자, 잼버리 조직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밝힌 거예요. 전북 도당 간부 업체와 24억 용역 계약. 예? 야, 싹쓸이 했대요. 이거는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차지연 기자가 썼네. 자, 2023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2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울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A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업체 B는 2021년 9월 그리고 올해 6월 사이에 잼버리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이나 따냈대요. 잼버리 행사 홍보, 주요 관련 영상 제작, 대표단장 회의 운영, 이 회의 운영에 무슨 돈이 들어갈까? 홍보 포스터 제작, 그리고 발송하고 생존 캠프 등 영내 과정 활동, 운영 관리, 용역 등이라고 합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영상 만들고 홍보하고 뭐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만드는 것도 아니야. 홍보한다는 거야. 이게 24억이에요. 24억. 용역 8건의 계약 규모는 총 23억 5천만 원, 거의 24억입니다. 용역 8건 중 총 2억 5천만 원의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수의 계약은 아시겠지만 공개 입찰 등을 통한 업체 간의 경쟁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주는 거예요. 자, 경쟁 입찰자로 계약된 용역은 한 건인데 18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 의원은 이 업체가 2021년 기준으로 자본금 1억 원, 직원은 3명이래요. 근데 여기 몰아준 거야. 자본금의 5배가 넘는 액수를 수의 계약한 것이다. 5배가 넘는 건 수의 계약하고, 또 입찰로 한 계약은 벌떼 입찰이겠죠 이거. 18억 원 따먹고. 자, 정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의 계약은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짬짬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작 A씨라는 사람은 아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홍보 카드 영상 등을 올렸고 인스타그램 등 홍보 효과가 좋았다. 무슨 홍보 효과가 좋아? 뭐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전주을 직능위원장 자리를 준다고 해서 했지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현재도 민주당 당원이지만 이번 사안은 억울하다. 그러니까 자기 보고 직능위원장 자리 하라고 해서 했지 자기는 활동 안 했다. 이걸 누가 믿어요? 응? 민주당 당원이라며 뻔히 드러나잖아. 응? 야, 자, 한편 여권에서는 비업체와 같은 잼버리 용역 계약 중 이권 카르텔이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 의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분석 결과 조직이 전북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 개발청 등에서 잼버리와 관련한 계약 272건 중 69%가 수의 계약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운 계약들이 수의 계약이야. 좀 전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8건 수의 계약했는데 이게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 7개인가? 그러니까 이게 한 건당 거의 1억 원짜리라고 하면은 이것만 봐도 수백억 원이 수의 계약으로 계약이 된 거야. 수백억이 쪼개서. 그냥 다 헤쳐먹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놈도 헤쳐먹고 저놈도 헤쳐먹고. 그러니까 더 큰 비리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또 2,191억 6,700만 원의 입찰 금액 중 그러니까 2천억 원이 넘는 2천억 원이 넘는 입찰 금액. 와, 뭐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억이에요. 억. 2천억 원이 넘는 입찰 금액 중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된 금액이 73%, 1,600억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약된 금액은 500억 원. 그러니까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입찰을 했겠죠. 근데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에서 돈을 썼다 이거죠. 다 계약이 되고. 전 이렇게 봐요. 큰 돈, 거의 2조 6천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잼버리에서만 한 2천억 원을 쓰는데, 이게 누군가가 큰 돈 먹으면 말이 많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놈도 조금, 저놈도 조금씩 준 거야. 잔치 벌어졌다고. 이 동네 잔치 벌어지면 동네 개들도 떡 하나씩 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 벌여가지고 개들 떡 나눠주듯이 1억 원, 2억 원 막 나눠준 거야. 2천억. 그리고 나머지 수조 원 해먹고.